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겠죠?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였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빡 하고 뛰어버렸거든요. 자, 기존 10억에서 드디어 한 30억 정도로 유력하다. 일단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합의점이 좀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시행령으로 그냥 단독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인선위원이 있을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추진하는 것 같고, 요번 정무위가 5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를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왜냐면 이게 지나면 벌써 지금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행이 될까 했는데 정무위 때 얘기가 없어가지고 좀 실망 매물도 실제로 시장에 나왔거든요. 뉴스로는 다루지 않았는데 시장의 수급을 보면 이때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야, 대주주양도세 올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제였죠. 전성동 의원께서 민생 수호다,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면서 힌트를 좀 받은 거겠죠. 이러면서 오늘 또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30억으로 완화가 되면은 이탈이 됐었던 슈퍼 개미들이 돌아오겠죠. 원래는 12월 28일 이때 기준이 돼가지고 1월달 돼서 돌아오는 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슈퍼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매도 예정이었던 매물들까지도 이제는 홀딩이 되면서 시장이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또 매수가 이제 들어오겠죠. 세력들도 그렇고. 왜냐면 세력들도 이제 10억이 넘어가면 이것도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그냥 그럴 거면 24년에 올려야겠다, 요런 게 있었을 텐데, 요런 거 자체 봉인이 좀 끝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에는 2013년에 50억, 2016년에 25억, 2018년에 15억, 그리고 20억, 2020년에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3억까지 내리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3억을 내리면 본인 개인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포함이었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분들, 이런 분들까지, 형제자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서로 뭐 주식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큼 들어간지도. 그런 것까지 공유를 해가지고 양도세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돌파해가지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11월이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언론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10억이 현행 유지되고 직계 좀비 소금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개인적으로만 이제 10억을 유지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요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1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10억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도 다 대주주 양도세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연말 돼가지고 수급이 매우 매우 좋지 않았고 개선조차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 때문에 빵 뜨니까 야, 이거 대주주 양도세 있지? 그러고 팔아버리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30억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이제 10억 대주주 요건에 탈피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물량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훈풍이 불었고, 이제는 거래량까지도 좀 늘어나는 모습, 이런 게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시장이 1월에 좋아질 게 좀 빠르게, 3주 정도 빠르게 시장이 좋아진 여건으로 돌아선 것 같다. 이제는 발목 잡히는 거 없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양도세니 뭐니 하면서 계속 이 양도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요 얘기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던 공매도 없어졌고요. 양도세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우리 시장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고 싶다.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해서 저는 설 전까지, 설이 이번에 또 2월이거든요. 1월도 아니에요. 2월에 있어가지고 2월 전날, 2월 8일인 것 같은데, 요때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랠리 편하게 좀 보고 싶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침에 브리핑을 남겨드린 건데, 여기서도 사실은 뭐 미국 얘기 이제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침 브리핑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뭐 AMD의 새로운 AI 칩 요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알파벳의 제미나이 챗봇 관련 해가지고 이제 출시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건 좀 간략하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월가에서 이제 24년 상반기 10년물 수익률을 2.25%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인플레가 잡혀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경기 지표는 완만하게 잡혀가고 경기는 또 무너지지 않는 적절한 경기 밸런스가 구축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요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스탠스 얘기는 제가 뭐 주말 라이브나 아니면 다음 콘텐츠에서 또 평소에 얘기 많이 들으니까 간단하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미국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공매도 금지도 됐고, 그리고 양도세도 폐지가 됐잖아요. 양도세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앞두고서 좀 좋은 시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적어도 찍어 누르기 자체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개인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굳이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 이렇게 일단은 글로벌 증시를 조금이라도 수렴을 했으면은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내년을 위해서라도 이거 추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었고, 아니 이거를 굳이 지금 연말 돼서 닥쳐가지고 하는 것보다 연중에 좀 선제 대응했으면은 선거 프레임 같은 거 안 씌워지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주식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랑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내년에 총선 있으니까. 참 이게 아쉽습니다. 그냥 진짜로 민생 안정을 위한 거면은 미리 연중에 좀 했으면은 이게 얼마나 걱정도 없이 좋았겠냐고요. 이런 수급 꼬임도 없이. 이런 것 좀 그냥 잡아봤고, 그리고 이제 멀쩡한 종목들 중에서 호가를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갑자기 장중에 팍 꺾이는 경우, 그리고 장중에 하루 종일 회복하고 이런 게 좀 나온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이유 없이 빠지고 이런 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지금 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논하는 것도 크게 뭐 재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유동성 제한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직도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여야의 합의에 따른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방향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얘기 드렸던 거. 주도 업종 속에서 올라가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다음 2차전지 올리고 또 2차전지 반도체 올려야 되니까 돈이 없어. 또 2차전지 팔아.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이 돈으로 판돈으로 사고 판돈으로 올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죠. 올리고 야 돈 이렇게 기다려. 그리고 다음 섹터 올라가 기다려. 또 다음 섹터 올라가 기다려. 야 한 바퀴 다 돌았다. 어떡하지? 야 그럼 처음에 올렸던 섹터 또 올려. 두 번째 올렸던 섹터 또 올려. 세 번째 올렸던 섹터 또 올려. 이러면서 랠리가 무난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던 느낌이 이제 편안한 우상향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걸 설명을 빠르게 드려보는 겁니다. 수급을 보면은 1시 정도 여기에 딱 저점을 찍힌 다음에 딱 뉴스 바로 뜨기 전이죠.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코스피 땡기고 코스닥에서도 이미 외국인 기관 알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매수 매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팔지도 않고 사기만 하잖아요. 매집만. 야, 이 보면은 진짜 정보력이 개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보다 좀 더 우리가 업사이드가 열리는 모습으로 강세를 보였다. 또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우리 반도체가 역시 오늘 미 시장의 강세에 이어서 최고의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뭐 2차전지도 좋았고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일단 주도했는데 오늘 의미 있는 게 메모리 관련주까지도 움직였거든요. 그동안에는 비메모리 관련주 위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메모리 관련주, D램 관련주까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주까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오늘 시장 굉장히 뻘긋뻘긋하게 좋은 시세 보였죠. 그리고 파생 시장도 뭐 외국인이 뭐 선물 시장으로 쭉쭉 당겨줬습니다. 8천억, 9천억까지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 쭉 당겼고 프로그램도 원웨이로. 그러니까 지금 주식 양도세 완화가 이 정도로 조금 영향력을 시장에 행사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매도 압력을 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매크로 지표를 보면요. 나스닥은 좀 강세 보였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를 등입어가지고 AMD가 일단 새로운 칩이 나왔는데 이게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2배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칩셋도 2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고, 또 삼성이랑 지금 쉐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발로 좀 공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미나이, 이게 알파벳 구글 거건데요. 요거 챗봇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음성인식이 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기대감, 상용화가 되고 되게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면은 아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여기다 칩을 또 공급해야 되잖아요. 지금 AMD나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야 이거 엔비디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얘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너무 크니까 단독적으로 엔비디아만 독과점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AMD 그 대표가 리사수라는 분이거든요. 이 대표님이죠. 엔비디아 창업자 누구죠? 잭슨 황이죠. 이분들 두 분이 무슨 관계냐면은 둘 다 대만 분이에요. 대만 분. 리사수도 대만 사람입니다. 네, 둘이 오촌 관계예요. 친인척입니다. 친인척. 잭슨하고 창업자고 리사스는 AMD 망해가던 AMD를 살린 게 리사수거든요. 이 리사수 천재라고 하죠. 어쨌든 개별적으로 지금 미국에 이런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AI 칩셋에 다시 양대 산맥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무난하게 잡혀가는 모습이고 인덱스도 어제보다는 좀 빠진 상태고 빅스리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 시세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 아마 제 생각인데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증시 유동성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갔다가 그리고 이번엔 다시 비트코인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량 중에요. $1, 즉 원화 결제된 비율이 얼마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량 중에 원화 결제 비율이요 41%예요. 즉 이 코인 시장의 거래 41%를 한국 돈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한국인의 비중이 큽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이. 그러면 반대로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막혀가지고
유동성이 제한이 됐었어요. 이게 다른 의미도 있는 게 시장에 돈도 안 돌지만은 돈 맥경화도 일어나지만 어 이런 것 때문에 야 국내 주식시장 못 올라 이런 인식이 팽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까지도 여기 코인 시장에 빨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매도 금지되고 주식 양도세도 완화가 됐고 야 그럼 시장이 좋아지겠네? 야 그럼 우리가 굳이 코인 시장에 있을 필요 없어? 있어? 우리가 굳이 코인 시장에 있을 필요 있어? 지금 이거 이미 또 오른 만큼 올랐잖아. 야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야겠다. 요런 흐름이 보일 수 있다는 거. 벌써 제가 어, 3시 21분에 캡처했는데 2%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아마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간에 좀 유동성의 이동이 좀 생길 수 있다. 이것도 좀 짚어보겠고, 그리고 뭐 국채 수익률 전혀 문제 될 거고요. 원자재도 지금은 안정권으로 무난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유가도 70불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일단 사우디에서 계속해서 산유국의 감산 좀 동참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산유국들이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거의 이제 석유 시장을 꽉꽉 쥐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넘어간 상황이다. 그리고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잡아드린 건데 총 누적 선물 개수를 보면은 아마 다음 주 만기 이제 4거래일 남았습니다. 동시 만기일까지. 요때까지도 이거 아마 계속 플러스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우리 시장의 수급 직접 요인이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얼마큼 돼 있는지 이거 분명히 우리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선물 매수로 돌아선 것 자체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5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매수했다 이렇게 좀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챙기고 이제 상단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유동성이 공급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장에 갑자기 한 1.4조 정도 되는 현금 이게 예수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탁금으로. 그래가지고 아 시장 땡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좋기도 했고요. 신용 잔고가 슬슬 스리스쳐 늘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신용 자체를 개인만 쓰는 게 아닙니다. 펀딩이나 아니면 기관 이런 애들도 신용 잔고 씁니다. 장기적으로 저점 부분에서 확 땡기거든요. 이런 수급이 들어온 게 뭔가 좀 수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벤트를 좀 감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부터 아마 2월 8일까지 한 2달 정도 랠리를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아마 많이 땡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2월달 만기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 주간 설날 껴 있으니까 이렇게 요 만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연휴가 껴가지고 이렇게 좀 이 앞에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2월 1일부터 2월 8일 요 사이에 아마 시장의 단기 고점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요때 지나가지고 2월 중순부터 아마도 3월 초까지 요 사이 안에 시장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뭔가 발작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 차익 실현 욕구라든지 이유가 없더라도 3월 FOMC 경계감이라든지 이런 거. 이때 진짜 인하할까? 인하는 선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준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경기 너무 좋아. 아직 금리 인하 할 시기 아니야. 금리 인하는 5월, 6월? 글쎄 한 9월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 시작 갑자기 쿵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그냥 쿵쿵한 그런 느낌?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조정 정도. 이번에 가을 같은 하락 말고 그냥 간단한 조정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 그냥 계좌 다 들고 있으면 좀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광판을 간략히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시총 상위주 여기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형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중간에 강세 보였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죠. 셀트리온도 사실은 개인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가 됐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섹터 중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꾸역꾸역 눌려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쿵하고 이제 이러고 있던 상황인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24년 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장로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거 해소돼가지고 아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대주주장로세 피하려고 팔았던 분들도 다시 들어가지고 좀 땡겨진 모습이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마 적당한 상승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양극재를 추천하진 않지만 그리고 오늘 2차전지 후발주 중에 하나를 공개할 겁니다. 무슨 섹터냐면 분리막이에요. 분리막이 FOC 수혜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제재인데 중국 자본이 25%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분리막 시장에서는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분리막의 절반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투율이 좋은 편이고 원래 선진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분리막을 제일 잘해요. 분리막 회사도 많고요. 뭐 도레이, 아사히, 우베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스미모토까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도레이랑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일진 하이솔루스 얘네가 수소 대장이거든요. 수소 탱크.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일진 하이솔루스 지분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도레이 첨단 소재가 친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도레이 첨단 소재랑 이제 LG 화학이랑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JV 해가지고 미국에다 지금 공장 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분리막보다도 SK IAT, WPC 두 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얘네보다도 일본 기업들이 더 수혜해요, 분리막 쪽은. 왜냐면 얘네가 원체 대장이어가지고 중국 때문에 얘네가 죽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저가 공세 못하고 나가게 되면 일본이 일단 최대 수혜고, 합작법인도 그래서 우리도 일본이랑 하죠. SK IA테크 놀러지 같은 경우는 SK온 위주입니다. 근데 SK온의 전기차 스탠스 자체가 유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럽향이 많기 때문에 얘네 SK IAT 공장 자체가 폴란드, 헝가리 이쪽에 많습니다. 유럽 법인 자체가 헝가리에 있기도 하고 헝가리랑 폴란드랑 또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이런 곳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고, 오늘은 그냥 셀트리온 그리고 에코프로의 날이었다 시총 상위주, 그리고 뭐 AI 바이오 조금 진단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네요. 근데 얘네는 사실은 이번 양도세 완화랑 관계없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을 켜고 있었다가 이제 양도세 완화 뉴스 나오자마자 1시부터 전반적으로 싹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원래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에클론도 오늘 5%대 강세 보였고, 태국사이언스, 유틸렉스도 좀 움직였고요. 유틸렉스가 지금 최근에 자리가 좀 좋아 보이던데, 그리고 아이센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HLB 정도는 여러분한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주온도 어떤가요? 대놓고 얘기 드린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써가지고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꾸준히 얘기 드리지만은 코인 테마 이런 거 조금 지양하시라. 그리고 게임도 그렇게 재미없을 것이다. 뭐 좀 몇 개씩 걸려 드렸잖아요. 중국 묻은 종목들 이런 거 좀 피하시고, 로봇도 재미없을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가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좀 올라간 거지, 오늘 개별적인 재료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거든요. 뭐 두산 로봇도 그냥 뭐 대단하네요. 조금 시세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올라오게 되는데 저는 이쪽은 조금 글쎄 싶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메모리 관련주들 소부장이 조금 시세를 냈다. 오늘 보면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무난무난 시세를 좀 많이 내줬거든요. 이런 거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바이오에 단기 고점 냄새가 납니다. 판매가 너무 빠르게 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끝난 게 아니라 3일 오르면 그 다음에 다음 섹터 오르고 다음 섹터 오르고 계속 빽빽빽빽 돌잖아요. 장중에도 막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반도체 쪽이 조금 좋아 보였거든요.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세였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반도체가 추가 시세를 내기보다는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거 조금 포착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소수 테마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가요? 이렇게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다 윗골이잖아요. 이거 다 물린 거라고 이제. 이제 정상적인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저런 종목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랠리가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포스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역시 시장이 좋으니까 갭 떠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횡보. 이것도 엄청 많이 떠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제약바이오가 오후 들어서 1시 전에 딱 뉴스 나오기 전에 제약바이오가 확 올라오죠. 근데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HLB가 대장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반면 오늘 알테오젠이나 이런 애들은 힘을 못 썼죠. 그리고 셀트리온 때문에 올렸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셀트리온 여기서 이미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진즉에 힘을 쓰고 있었어요. 요건 오로지 HLB의 힘으로 올라온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나 아니면 시총 상위주도 이렇게 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즉 반도체만 강한 시장이 아니라 바이오랑 2차전지가 전반적인 시장 상승의 주축에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냥 바이오 같은 경우는 머리끄댕이 잡고 올리는 모습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아직도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 때 올린 요 시세를 돌파를 못 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이거 그냥 넘어섭니다. 아주 편하게 넘어서서 자리를 잡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좀 편하게 보시고, 지금 이제 감히 얘기 드리면 수익률 게임에 좀 나갈 가능성이 있다. 수익률 잘 챙겨야 되는 거고, 얘기 드렸던 그 주도 업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요거 넘어서면은 이제 꼬인 물량 이제 해소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꼬인 물량들 해소하고 한번 뚫으러 간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9초 P 이상, 최소한 9.2 이상 가서 그 다음에 지지도 먹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여기가 1차 매수 자리라고 했는데, 오늘 좀 이 윗꼬리가 찜찜해가지고 전 여기에서 매매할래요 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반도체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이제 뭐 2차전지가 주도적으로 막 가거나 바이오가 막 힘을 쓰면은 반도체가 마냥 힘쓰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박스권을 같이 가능성, 이렇게 이 박스에. 그게 아니라 반도체까지도 계속 좋을 거다 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가 업사이드를 열어서 박스 자체를 이렇게 위로 올리겠죠. 원래는 요 박스에서 놀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박스 하나에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건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냐면은 원래는 제가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이런 흐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메모리 관련주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D램 관련주가 움직인데 비메모리 관련주들도 버텼어요. HBM 관련주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얘네가 공생을 해버리면은 반도체도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HBM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빠져요.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빠지는데 메모리, D램 관련주들이 올라온다? 이러면 얘네끼리 수급이 바뀌는 거거든요. 얘네 안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면서 다이오랑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도 업종 내에서는 모두 섹터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코스피가 이때 한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 추세 저항 라인 이 구간을 강하게 좀 갭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코스피도 무난하게 좀 랠리 잘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요거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1월 중순 이때 정도까지는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이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스피님이 여기 11월에 박스권 위에 이 고점을 뚫어서 이 박스권 위에 있고 덜 빠졌잖아요. 그리고 더 빨리 올랐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빠질 때 더 빠지고 올 때 못 오르고 이런 거였죠. 이 수급 요인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풀렸다 보니까 코스피랑 따져도 얘가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870포인트 여기까지만 해도 뭐 코스닥으로 따지면 거의 한 4에서 5%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괴리율 맞추러 올 겁니다. 나스닥은 여기 있잖아요. 920, 930,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 당장 코스닥이 10% 쏘면은 우리 계좌는 한 20% 좋아질 겁니다. 미니멈 15% 이상은 좋아져요. 코스닥 지수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런 거 조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설레이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랑 비교를 해드리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퀀트 분석 해드린 겁니다. 2003년입니다. 무려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이때는 컨트롤 비교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지금 한 방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그리고 교정 한번 눌러줬죠. 요거 땡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린 거 이 구간이 어딘 것 같다 그랬죠? 요 구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빠져봤자 어디다? 여기였다. 근데 요거 안 나오고 안 빠지고 여기서 어쨌든 이 빨간 양목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렇게 랠리 나와야죠. 한 두 달 정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랠리 그냥 이제는 기회 안 주고 좀 땡기는 흐름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렇게 좀 빠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뭐 제가 시간적으로는 타임테이블을 계산해 보면 얘네가 좀 더 길게 느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는 건 2월 중순 정도면 그래도 랠리 나오다가 한번 내리칠 수가 있어요. 그것 좀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겁니다. 내리치면 어느 정도로 한 요런 거. 이거 조금인 것 같아도 아픕니다, 여러분. 이건 낙폭이 굳이 따지면은 거의 한 6, 7%짜리 코스피로 따지면 코스닥으로 따지면 한 10%짜리 하락 나올 가능성 요런 거 요게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요런 잔잔바리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상승 이렇게 뿜어내는 상승이 나오면은 저는 이렇게 박스권 만들 때는 차익을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퀀트로 좀 우리가 생각해서 대비를 하는 모습을 갖춰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이제 분리막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른 종목 둘러보기 전에 제가 사실은 얘를 매매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FEOC 발표되자마자 플러스 종목에다가 요거 SKI 테크놀로지 매매 계획을 세웠거든요. 60일선에 매매하려고 세웠는데 얘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기회를 안 줬습니다. 댓글 중에 300원 차이로 못 잡았어요 유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요날 저쪽 아까웠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강하게 시작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등치가 커가지고 SKI테크가 제가 7만 1,000원 이하에서만 잡으세요 했는데 이거 못 잡으셨어요. 7만 1,300원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서 보내준 상황인데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걸 놓치고 잡은 게 WPC입니다. WCP. 얘를 잡았는데 얘를 어디서 잡았냐면 여기서 잡았어요. 아침 여기서 딱 눌러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떡이냐. 심지어 여기 갭 떴다가 올랐다가 CP는 눌렸거든요. 아이테크는 눌린 다음에 다시 땡겼어요. 근데 얘는 올렸다가 그냥 눌려서 횡보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래요. SKIT가 항상 얘네랑 같이 두 개 종목밖에 없거든요. WCP랑. SKIT가 먼저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가는 그림이면 WCP가 처음에는 어떤 요인이 나서 올랐다가 눌린 다음에 한참 놀아요. 그러다 급등으로 팍 따라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SK IT를 먼저 잡은 겁니다.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거 먹으려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괴리가 벌어지잖아요. 요런 거 생각했던 거였는데 마침 기회를 줘가지고 여기서 딱 잡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베타즈 플러스에서 잘 가지고 있는 거죠. WCP가 요번 배터리 부품 체제 중국에 요거의 수혜주가 될 수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 실적도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 얘기 들어보는 거고, 다만 얘네가 뭐 점유율이나 이런 저평가 밸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네 지금 보면 컨센서스가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1,300억인데 당기손익이 1,000억이에요. 근데 현재 시총이 1.66조거든요. 1.7조 정도 가는데, 그러면은 뭐 PER 한 20배만 준다고 하면은 뭐 20배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먹을 룸이 막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보다도 먹을 룸이 있긴 하죠. 왜냐면 이걸 저희 그 베타제 플러스에서는 단가를 지금 한 43,000원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한 15% 넘게 가지고 있는데, 시총 2조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55,000원에서 65,000원 요 사이? 요 사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25년 밸류는 적정히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26년 그리고 27년 밸류까지 땡겨 온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훨씬 더 업사이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챙길 거 챙기고 뭐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은 요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날 딱 정확하게 저점에서 잘 잡은 것 같다. 그래놓고 하루 이틀 기다리고 탁 썼는데, S에서도 갈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상태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요 상태고, 얘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얘네보다 당연히 좋으니까 제가 일로 보냈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저희 VIP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작을 이미 몇 개가 해가지고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계좌가 좀 뚱뚱해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또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면은 야, 드디어 BM이 11월의 고점을 뚫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44조 수주 힘이 입어가지고 눌림목 준 다음에 다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더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간 다음에 적당한 상승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 보일 거예요. 뭐 이렇게 치고 가는 거는 양재 관련주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밸류를 많이 땡겼다고 했죠. 수급 요인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치 얘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에서 빠져나간 게 에코 머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에코 머티의 밸류가 빠져야 돼요. 지주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이 에코프로 머티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에코프로의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의 가치가 그렇게 높았니? 야, 그러면 에코프로는 그만큼 껍데기, 거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 다음에는 에코프로 자체가 조금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리고 있잖아요. 저는 에코프로 자체는 너무 좀 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얘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여기 이제 리튬 하는 애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양극재 만드는 애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프로 이노한테 재료를 받아가지고 양극재 만드는 게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럼 여기는 뭐 사실 에코프로 글로벌이나 뭐 이런 에코프로 산하의 그런 자회사들이 많은데, 실제로 돈 버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최고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였잖아요. 근데 얘까지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사실은 좀 더 밀리는 게 맞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이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두산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조금 주가 회복했는데, 두산 로보가 상장하기 전에 이렇게 시세 뽑아내고 두산 로보 상장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에코프로도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은 게 다인 겁니다. 이거 이 정도로 버틴 거면 괜찮은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냐면 그동안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가치를 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내보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밀리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글로벌, 이런 걸로 따지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랑 BM 이런 건 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NF는 오늘 약했지만 최근에 좀 강세에 맞춰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주랑 그냥 적절히 좀 키 맞추기 정도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전반적인 시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와 초강세를 보였죠. 제가 본 거는 그래도 한 200이선까지 빠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땡겨냈습니다. 뭐 차후에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면은 저는 셀트리온 그냥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굳이 막 비싸게 막 할 생각은 없거든요. 200이선이 내려온 다음에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기준으로 얘가 가더라도 다시 언젠가 눌리면 이렇게 돌려 나올 때, 이럴 때 공략할 거예요. 인 텀을 보고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얘네도 이제 코스피 종목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는 되도록이면 코스닥에 속한 종목에 좀 힘을 주고 싶다. 저도 코스피 종목이 있는데 코스닥에 힘을 주고 싶다. 양도세 완화가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최소한 1월 말까지. 최소한 1월 말까지는 코스닥 쪽으로 좀 힘을 주고 대응을 할 예정이다. 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들 막 강세를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또 1번 그리고 2번 섹터가
이렇게 수국을 다시 뱉어내는 윗꼬리 만드는 이런 장이 끝났어요. 이제요. 윗꼬리 만드는 장이 아니라 이제는 윗꼬리 만들더라도 이렇게 긴 몸통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올려. 그리고 흔들기 정도 나면 아랫꼬리 달리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제 윗꼬리 만드는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윗꼬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랠리를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오른다고 팔아 제끼면 안 된다. 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살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걸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쫄지 말고 이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몇 번씩 나올 것이다. 그 안에서 이제 강세의 강도만 좀 바뀔 것이다. 얘네 이제 시총이 뭐 크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얘네가 언뜻 보면 주인공 같지만, 언뜻 보면 반도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게임주도 올랐고요. 사실은 2차전지가 좀 오늘 초강세의 주인공이긴 하다. 그리고 바이오도 좀 강세 보였죠. 셀트리온이랑 뭐 HLB 올라가면 다 올라간 거 아닌가. 지금은 소형주가 오늘은 좀 쉬어졌는데 셀트리온이랑 HLB, 알테오젠 이런 친구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에 이 하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도 여전히 좋고요. 2차전지 좋고요. 반도체도 여전히 좋다. 다만 이렇게 로봇이나 챗봇 AI, 메타버스, 게임주 이런 쪽은 조금 여러분 걸러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유가가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애들 메리트가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덴마크의 풍력 대장주가 지금 엄청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풍력주도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완전 좋죠. 완전 좋은데 좀 애매합니다. 이제 왜냐면 주도업종이 얘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책 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 합의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로 원전 열기 수주 이게 꽝꽝 도장이 찍히던지 뭐 폴란드나 체코 본계약이 체결이 되던지 이슈들이 있어야 갈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가 빠지면은 피해야 될 업종 하나 조선주 피하세요. 조선주도 여러분 좀 잠시 쉬는 타임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해 봐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영상이 좀 두루뭉실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시간이 되면 제가 건강 회복하고 뭐 WCP도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 한참 얘기를 못했는데 요거까지도 추가 설명을 차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편하게 좀 더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거래량까지 잘 빠져주고 있고 또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 이게 단발성 재료가 아니거든요. FOC 재료 자체가. 이것도 같이 한번 추적하면서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8시에 제가 건강이 이상이 없다면은 라이브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정말 이 잡혀있는 수급 속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묶인 수급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랠리를 진짜 기대해보고 싶다. 24년에 제가 시장 계속 좋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꼬인 수급적인 요인들을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공매도 금지도 해주고 있고 양도세 완화까지 해주면은 이제 당장의 족쇄가 풀리는 거니까 훨훨 날아오를 그럴 기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2차전지 후발주 일단 오늘 분리막을 공개했는데요. 2차전지 후발주에서 분리막 말고도 좋은 섹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도 이젠 그냥 장비주가 아니라 순서가 있거든요. 전극공정이랑 그리고 뭐 후공정이랑 그리고 이제 열처리 과정이라던가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런 순서를 여러분이 좀 보시고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 들면 전극공정에는 뭐 PNT 그리고 뭐 윤성 FNC 이렇게 얘네가 믹싱하는 작업 기계 만들잖아요. TSI 이런 애들 그런 쪽으로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열처리가 들어가겠죠. 열처리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겁니다. 열처리 장비줄도 봐야 되고 레이저 커팅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후공정 이렇게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까지 입력한 다음에 그걸 한 방에 납품해서 니네는 생산만 해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또 자동화 공정도 있고요. 이런 장비주들도 이제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이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업체들이 이 수주가 24년 중반이랑 25년 초중반까지밖에 수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24년 당장에 8월, 9월 그리고 가을쯤부터 시작해서 25년의 가을 이때 정도에 다시 또 증설하는 업체들은 수주를 해야 됩니다. 장비주들한테. 이런 장비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들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2차전지 관련주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윗꼬리 파티를 열던 소형 바이오테크에도 엄청난 홍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력들도 이제 가지고 놀라면은 한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12월에는 보통 바이오가 슈퍼델리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안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비중 좋은 거 순서대로 수익률 게임에 나섰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일요일 8시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소통 방송으로 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여러분. 안녕.